코로나19라는 것이 참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죠.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진다 싶었는데 또다시 이제 확산되는 조짐을 각국 곳곳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 상황을 보면 이제 베이징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3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숫자가 좀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각국 곳곳에서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안심했던 건 너무 일렀던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사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 국가로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랬었죠.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람들의 좀 믿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성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일단 전반적인 판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예상 대비 어떤 확산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또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유럽 좀 지나서 미국 한창이고 아직 그다음에 브라질, 러시아 같은 주요 신흥국들에게 지금 아주 한창. 그래서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오르막길에 있다. 상승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게 치사율 같은 것들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혹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것이 아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저는 스웨덴식 어떤 자연 면역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집단 면역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죽음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 이런 것이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만드는 주요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간 많은 분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유례 없는 유동성의 어떤 그 풀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물경제 섹터에서도 금융위기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어떤 확산되는 그런 것을 차단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 들어서 나오고 있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라든지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정책 당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이게 2차, 3차 어떤 그런 어떤 확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유행에 대한 어떤 전망, 장기라는 것은 사실은 딴 건 아니고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1917, 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이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는 않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런 불안감을 안고 우리는 이제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쏟아져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괜찮나 아닌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황은 그래도 선방했는데 라는 지표들이 또 꽤 많이 나와서 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됐었던 것 같지만 OECD에 따르면 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6으로 잡았던가요? 6%로 잡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마이너스 1% 선방을 했다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듯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될지요? 그러니까요. 2008년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사실 98년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직후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 이건 사실 작은 일은 아닌데 다만 최근에 이제 전망치 형성되는 것 보면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에서는 여전히 어떤 비관론의 어떤 이런 것을 이제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시장 월가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체로 한 마이너스 2.X%, 2.2% 내외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망치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점 몇 퍼센트 정도에서 0% 정도까지 전망치가 이제 주로 분포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락다운을 다른 나라들만큼 강하게 하지, 심하게 하지 않고서도 성공적으로 좀 발병을 진정시키고 있는 가장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함께 우리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 랠리 이런 것들의 원동력을 그래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우리 네. 제약회사들 펀더멘탈이 있고 연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떤 뭐 질병 이런 걸 잡지 못한다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좀 투자 심리 많이 꺾일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을 이 코로나19를 상당히 좀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의 빠른 진정 이런 것들도 우리 수출 측면에서 대중 수출을 늘려주는 요인일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팡 기업들 그러니까 정보전자 기업들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게 실적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우려감이 상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대를 계속 걸고 희망을 걸어보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어떤 뭐 질병 확대를 조금 뭐 막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이런 평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시장에서 강한 것이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잘 나갔던 것이고 뭐 이러했던 것인데 언제쯤 진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지 빨리 나와야 할 텐데라는 생각은 모든 분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시기를 확정짓기는 너무나 이제 불확실한 것이지만 일단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이거 오래 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 판단을 내려야 될지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전제들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데 네. 한 번도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는 에볼라, 메르스 다 국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인 자원이 투입되지는 않았으니까 예. 이번에는 뭐 지금 전 세계에 역량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있고. 혹시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4개월 정도째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지금 전 세계 수십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네. 성공 사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끝끝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전제 이거 치료제 백신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겠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의 치사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강한 독감의 일종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네. 앞으로 뭐 2년 유행 말씀도 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치사율이라면 더 장기 유행도 사실 문제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떤 백신 치료제 쪽으로 해서 끝난다. 올해 중이라든지 내년 중 어느 시점에 끝난다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치사율이 더 약화되고 진정이 되고 통제가 되는 상황 하에서 계속 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좀 전망의 전제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위원님, 그 외환 시장 좀 챙겨주세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아래로 잠깐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뭐 지금은 다시 1,200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또다시 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좀 진입해 있긴 한데 이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고 또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도 있겠고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이 외환 시장 동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한 2, 3월 이후에 코로나19 시기에 원달러는 평균 보니까 한 1,220원 정도 선이 평균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은 그보다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동안 지난 한 1, 2주 정도 한 5, 60원 정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단기 하향하는 힘은 조금 약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지난 한 1, 2개월 정도 주식 또 뭐 유가도 마이너스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요. 네네. 뭐 최근에 사실 구리 같은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자산들도 그런 원자재들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봤는데 그런 오름세가 좀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은 대체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원달러 환율도 당장 다시 1,100원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호재는 이제 우리 그 카타르 LNG선 도입하는 거, 네. 그 수출을 하게 된 거 이런 네네. 것들은 앞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외화 가동률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사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외화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을 한 2~30원 정도 시장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1,200원대 초반에서 한 2~30원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수준이 단기적으로 이번 주 또 이번 달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기대를 얻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역시 조금 더 좀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변수들이 너무나 잦게 튀어나와서요. 특히나 이 북한과 관련한 리스크에 있어서는 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곤 하는데, 이번 주는 또 이런 뭐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각국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시장은 좀 잘 버텨왔는데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만약에 상황이 여차해서 좀 더뎌지거나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각국에서 쏟아부을 어떤 카드나 총알 같은 게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어떤 사인들이 더 있겠어요? 뭐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사실 돈 풀기를 더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실물 쪽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보다는 일단 재정 지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발표는 많이들 해놨죠. 그래서 뭐 강하게 한번 시원하게 쏴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많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많이 고령화되어 있고, 신흥국들은 외환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재정을 늘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어떤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 규범의 변화, 국제적인 어떤 레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게 뭐 좀 세게 보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현대통화이론 같은,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현대통화이론 같은 것들도 있고, 조금 더 그 제도권 경제학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서 본다면은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논의들이 점점 더 나오면서 재정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레짐의 변화가 있어야, 뭐 미국은 재정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선진국들 또 신흥국들도 재정에 대한 여력이 생기면서 실물 경제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 중에 상당수 신흥국에서 재정 위기, 외환 위기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우리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시장이 쉽지가 않네요. 이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은 더 두드러집니다. 1% 이상으로 낙폭을 좀 키워놓은 상황, 코스피는 0.6% 정도의 하락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시장이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사항들 좀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